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떠먹게 됩니다. 스왈로스 지금 따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왈로스 49번째 시간 1일 MC를 맡은 박진영입니다. 저희 방송을 자주 듣는 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스왈로스에서 항상 든든한 부목님 역할을 해줬던 다원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제 4주 정도 MC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물론 다원씨는 패널로서 참여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녹음은 이제 제가 MC를 맡게 됐습니다. 네, 약간 제가 부목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그냥 뭐 MC만 맡았던 사람인데 4주 동안 다음 주부터 어디 가게 돼서 아쉽게도 전 없이 뛰어난 패널이셨던 분들과 함께 스왈로스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원 씨가 이런 경우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렇죠? 다원 씨가 안 계셨을 때 이제 저랑 채용 씨가 합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러면 잘하면 전 이번을 기회로 은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좀 아쉽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MC를 이번 주에 맡게 되는데 조금 패널분들의 호응 유도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와, 떠먹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3주 만에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야, 그쵸. 다들 3주 동안 뭐하고 지내셨는지 먼저 간단한 근황 토크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 잘 지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게 보냈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진혁 씨는 뭐 한 게 많으신가 봐요? 이런 코너를 만드신 거 저는 이제, 보니까. 상당히 신박한 답변들을 기대했는데, 네. 네, 저는 일단 녹음 전날 1박 2일 차박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상당히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점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차박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제부도를 갔다 와서 이제 제부도에서 차에다가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이제 라면 먹고 이렇게 1박 2일로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제랑 살짝 관련이 있기도 한데 요즘에 한창 유로를 많이 챙겨보고 있어요. 이번에 유튜브 제가 하이라이트를 많이 보는 편인데 TVN 스포츠에서 하도 정리를 잘해줘가지고 정말 재미난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NBA 요즘 플레이오프가 또 진행 중이라서 이번에 플레이오프 지금까지 살아남은 4팀 다 이제 최근에 우승이 없는 팀들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즐겨보고 계실 텐데 저 또한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운동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운동해서 이제 몸도 좀 키우고 좀 이제 사람다워지게 살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네. 그래서 개명도 하신 것 같네요. 그런 프라이버시는 건드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만. 저는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명했다고 했을 뿐이지. 네, 네, 저도 이제 이제 승호 씨 나온 것 같아요. 다원 씨랑 비슷하게 유로 보면서 이제 저도 몸이 좀 왜소하다 보니까 운동하면서 점점 몸집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원 씨 이미 목소리에서 왜소한 게 느껴집니다. 네. 디스는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서 이번 주에 저희가 다뤄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이제 급변하는 중계권 시장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최근 OTT 서비스들이 스포츠 종목의 중계권을 독점으로 따와서 이제 유료로 중계를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OTT 플랫폼 간의 중계권 구입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중계권을 갖고 있는 OTT 플랫폼에 대해 중계하는 종목, 이용권 설명, 그리고 각 플랫폼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OTT 플랫폼들이 스포츠를 유료로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패널분들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스포츠 중계 방식을 예측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플랫폼 소개해 주실 분은 누구죠? 네, 접니다. 제가 이제 쿠팡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팡 플레이는 2020년도 중반기에 이제 쿠팡이 싱가포르의 OTT 서비스인 훅을 인수하면서 이제 OTT 시장에 진출할 것을 예고했어요.
2020년 12월 24일에 이제 정식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쿠팡 플레이 앱을 출시하면서 이제 OTT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쿠팡 플레이는 기존의 쿠팡의 로켓 와우 멤버십을 결제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제 와우 멤버십을 결제하는 게 이제 한 달에 2,900원인데 2,900원으로 이제 영상 컨텐츠와 새벽 전에 도착하는 그런 배송 서비스까지 같이 누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OTT 서비스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한 넷플릭스처럼 한 계정에 4개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각자 드라마, 영화, 스포츠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있고 이제 2021년 3월 3일부터는 스포티비 나우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토트넘 핫스퍼 경기 이제 권리를 이제 쿠팡이 독점으로 가져가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22일부터는 국가대표 경기도 이제 여기에 추가되어서 이전에 우리가 대패했던 한일 친선 A매치 경기부터 시작해서 2022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한국 경기를 쿠팡 플레이에서 또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인 6월 15일부터는 2021 코파 아메리카 경기 또한 여기서 이제 중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코파 아메리카 경기를 여기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에 이제 쿠팡 플레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NBA, MLB 그리고 EPL 같은 그런 다양한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쿠팡 플레이의 대표가 더 이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삼성 스마트 허브와 LG 콘텐츠 스토어라는 이제 그 스마트 TV에서만 그런 그 대형 화면으로 관람할 수 있고 아직 PC 버전이 출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아쉬움이 존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플레이의 논란이 바로 올림픽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입니다. 이름이 참 어려운데 6월 22일 이제 그러니까 2021년 6월 22일입니다. 이제 쿠팡 플레이가 500억 원 정도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온라인 중계권을 독점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는 위에서 언급한 쿠팡 플레이에서 해당 이제 경기를 독점 중계하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행히 6월 25일 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많은 스포츠 팬들이 이제 안심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해당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방송 3사 이제 다시 되는지만 방송 3사랑 이제 네이버 스포츠, 카카오 이런 카카오 TV 이런 것을 통해서 무료로 올림픽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쿠팡 TV가 이게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다면 3사를 제외하고 네이버 TV, 카카오 TV 이런 데서는 저희가 경기를 경기를 이제 중계를 볼 수 없고 무조건 쿠팡 플레이에서 2,900원을 내고 경기를 관람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또 쿠팡이 사건 사고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낮아지고 있는 쿠팡의 이미지에 부담을 느끼고 이번 입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서 이제 발을 뺐다고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2,900원을 내고 4명이서 같이 볼 수 있는 거면 한 사람당 700원씩 내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넷플릭스도 이제 얼마를 나눠서,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랑 가격이 다르잖아요? 넷플릭스도 혼자 볼 수 있는데, 4명이 보면 이제 가격이 더 나눠지는 그런, 조금 더 이제 네네. 가격이 추가로 붙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사용했을 때 2,9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약간 이런 쿠팡의 경향이 아마존과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도 이제 아마존 프라임을 만들면서 쇼핑과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소비적 구조를 만들었는데 쿠팡도 이걸 좀 세대를 따라가는 구조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정점을 좀 찍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아쉬운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정 씨가 전반적으로 정말 요약을 잘해주셨는데 역시나 이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희정 씨가 언급해주셨지만 이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이제 온라인 이제 노트북이나
인터넷상으로는 컴퓨터상으로는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쵸. 정말 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녹스 플레이어를 까셔서 이용하시는 어.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음질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지지난주에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라고 VNL 여자 배구를 좋아해서 이 녹스 앱을 깔아서 쿠팡 플레이로 본 적이 있었는데 녹스 앱도 사실 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쿠팡 플레이가 과연 모바일 시장만으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쿠팡 플레이가 도쿄 올림픽 위원회랑 이 협상을 체결하려 했던 건가요? 아니죠. 이제 아니요. 지상파 이제- 3사와 협상을 네네. 하는 겁니다. 아. 지상파 네네. 3사가 원래 기존에 이제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오늘 MC이기 때문에 우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기존에 이제 네이버 스포츠와 같은 것도 이제 3사와 이제 협상을 해서 3사가 얻어온 협상권을 다시 이제 내려받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제 쿠팡 플레이도 거기에 독점 참여 높은 가격으로 독점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성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좀 만약에 이게 일본 도쿄 올림픽 위원회에서 한 얘기였으면은 그 사람들이 쿠팡을 생각할 게 아니라 독도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네요. 네. 그리고 조금만 제가 추가적으로 살을 붙이자면은, 이 쿠팡이, 그 지상파 3사 측에 제시한 중개권 금액으로 400억 원을 제시했다고요. 이 400억 원이 어떤 금액이냐면, 지상파 3사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온라인 중개권을 재판매했을 때 수익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높은 가격을 제시하다 보니까 지상파 3사도 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쵸.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이제 체결 단계까지 갔으나 이제 쿠팡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다 보니까 협상을 철회한 것 같습니다. 역시 부정적 여론 말고도 기술적으로 아직 쿠팡이 OTT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이 보여서 그거를 의식해서라도 아직은 쿠팡이 올림픽 중계를 독점하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는 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는 생각이 역시 아직 정의는 살아있다. 돈이 윤리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대변할 수 있겠네요. 네. 쿠팡 플레이 들어봤는데 다음 플랫폼은 어떤 분이 해주시죠? 네, 다음 플랫폼은 이제 제가 맡았던 티빙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티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원 K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거를 메인으로 이제 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K 콘텐츠들을 이제 위주로 보여주면서 드라마, 영화 또는 뭐 각종 스포츠 등을 이제 보여주면서 무제한으로 즐기게끔 하면서 인지도를 많이 획득하고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 스마트 TV나 스마트폰 그리고 또는 노트북 등을 통해서 티빙을 시청 가능하게 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을 모았던 이런 플랫폼이었습니다. K 콘텐츠죠? 케이크가 아니라. 네, K 콘텐츠. 네. 저 케이크인 줄 알고 뭔가 했습니다. 아유, 설마요. 자, 이제 현재 세계에서 진행 중인 가장 뜨거운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면 아까 다원 씨가 잠깐 언급해 주셨던 유로 2020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유로 2020 독점 생중계를 따내면서 이름을 제대로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2019년에 CJ컵 골프 대회라는 소규모 이벤트로 스포츠 중계를 시작한 바 있지만 이제 스포츠 중계를 그렇게 조그마한 거에서 이제 유로 2020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맡게 되었고 이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이나 이제 테니스 4대 대회 중 하나인 프랑스 오픈 등 유로급의 커다란 대회들도 맡기 시작하면서 OTT 플랫폼으로서 급성장하고 있는 티빙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네네. 그 티빙은 그럼 얼마 정도 내야 되죠? 제가 티빙 가입자는 아니라서 솔직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제 아까 희정씨가 말씀해 주셨던 그 넷플릭스나 쿠팡 플레이 네. 예, 쿠팡 플레이랑 똑같이 이제 이건 역시도 4개의 프로필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러니까 비슷한 룰을 적용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작이 약간 처음에는 CJ 자회사에서의 대회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 조금 더 뭔가 성장을 많이 한 느낌이 확 드네요. 이제는 국제대회들도 여러 맡고 있고 그쵸. 진짜 아시아 예선이나 프랑스 오픈 같은 거는 진짜 큰 대회들이니까요. 그렇죠. 약간 티빙이 요즘에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TVN 댓글로 보면 TVN 스포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댓글로 보면은 제가 조금 나중에 말할 그 플랫폼과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하면서 와 편집자들 대단하다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스포츠뿐만 아니라 약간 다들 아시는 신서유기의 외전 프로그램도 여기서 하면서 약간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확확 끄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다원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하이라이트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이 중계진 영입에서 또 네. 이제 축구계에서 가장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베거슨 이제 배성재 캐스터를 영입했습니다. 그쵸. 다만 해설진에서는 아직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지만 중계진에서 배성재 캐스터를 이제 영입하면서 조금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들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김진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거기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확실히 그 티빙이 하는 거 자체가 확실히 스포츠 팬들의 수요가 정확히 뭔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식으로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도 이제 유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희정 씨가 요금제 물어봐서 제가 요금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역시나 세 가지 요금제가 존재하고요.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성은 비슷합니다. 뭐 동시 시청 가능한 그 기기 수와 이제 프로필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가장 싼 베이직이 7,900원, 그리고 가장 비싼 스탠다드가 이제 한 달에 13,900원입니다. 이제. 비싸네요. 그 팬분들 좀 지쳐 보이시는데 안 지쳤습니다. 화이팅. 네, 빠르게 다음 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네. 화이팅. 이제 아까 이제 채용 씨가 채용 씨와 이제 희정 씨가 한국에 집중된 이야기들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해외 경우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쿠팡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다원 씨가 말씀해주셨던 프라임 비디오, 이제 아마존이죠.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준비한 두 개의 플랫폼이 아마존과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근데 아마존과 디즈니 플러스가 스포츠 회사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디즈니는 ESPN, 모두가 아시는 ESPN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한국의 스포츠 기업들보다 조금 더 탄탄하고 조금 더 큰 규모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마존은 스포츠가 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넷플릭스와 같이 조금 더 오래된 OTT 플랫폼으로 조금 더 애니메이션 그쪽에 특화된 OTT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를 보니까 미국에 집중된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점차 일본, 인도 이런 식으로 넓혀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친숙하게 다가왔던 게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제작을 한 거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봤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 요리스 선수의 불화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한 거예요. 물론 조금 논란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쵸.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그 외에도 제가 자주 이용하는 트위치와도 같은 트위치가 아마존의 계열사로 같이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따로, 트위치 따로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는 NBA, MLB, NFL, MLS, EPL, 레슬링 등의 주요 스포츠들을 다 이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조금 미국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스포츠 중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을 보여주지만 그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게 하려면은 현재 트위치가 전체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트위치와 같이 보기 기능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해외의 경우를 보자면 디즈니 플러스가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훌루, 이제 21세기 폭스, 컴캐스트, 위너브라더스 등과 같이 만든 OTT 회사고요. 근데 워너브라더스죠? 있습니다. 네? 워너브라더스죠? 네, 워너브라더스. 네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훌루와 ESPN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PN 쪽에서는 스포츠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리고 훌루에서는 디즈니라고는 할 수 없는 조금 성숙한 문화의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디즈니 자체 OTT 플랫폼으로 디즈니 플러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즈니 플러스는 수요가 높죠. 이번에 꽤 화제도 많이 됐고, 그쵸. 그 정식 런칭한 지 하루 만에 구독자 1000만 명 달성하면서 이제 크게 화제도 됐었고, 지금 2021년 3월 기준으로 1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구독자 1억 명을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 넷플릭스의 대항마로서 크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 외에 넷플릭스보다 더 큰 이점을 갖는 점이라는 건 ESPN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쵸. ESPN 하면 말 다 했죠. 그렇죠. ESPN이 사실상 스포츠 중계를, 전 세계 스포츠 시장, 중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면에서 스포츠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아직까지는 ESPN이 미국에 특화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 그쵸. 그거를 아시아 팬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언어 지원을 하거나 중계 스포츠를 확대를 하거나 그런 그 전략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ESPN이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말을 다 했네요. 네, 저도 몰랐는데. 인수한 건가요? 네, ABC가 ESPN을 인수했었고, 그 디즈니가 ABC를 인수하면서 그 ESPN이 디즈니 산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가 아주 이 컨텐츠 양산 산업을 엄청나게 흡수하네. 마블도 흡수하고 별거 다 흡수하네. 앞으로 저도 디즈니 주식에 조금 발을 들여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아직 한국 시장에는 상륙하지 않았는데 그쵸. 올 가을에 한국 상륙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LG U 플러스와 계약을 해서 LG U 플러스 자회사의 이제 OTT 플랫폼인 U 플러스 모바일 TV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연동하는 그런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너무 맹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쿠팡처럼 또 계약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그쵸. 그런데 현재까지는 LG가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는 LG, SK 그리고 KT가 있었는데 네. SKT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다가 물러났고요. 아직 KT와 LG가 다툼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LG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은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LG가 이제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럼 LG 주식도 그쪽 LG 주식도 살만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지난번에 SKT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다가 물러났기 때문에 갑자기. 네, 저는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LG가 요즘에 되게 미국 시장으로부터 이제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그만 만들고 이제 아이폰 팔기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이 디즈니 플러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LG U 플러스 TV로 가져온다는 발상을 하는 게 참 돈 열심히 버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전제품은 그쵸? LG가 짱이긴 하죠. 네, 앞서 세 분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분이죠. 다운 씨가 준비한 플랫폼도 들어볼까요? 네, 이게 진행자분께서 왜 스포티비 나우를 제일 마지막으로 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앞서 쿠팡 티빙하고 이제 스포티비 한 다음 외국 걸로 했으면 더 뭔가 순서가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아하. 괜한 오지랖 꼰대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우선 스포티비 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축구, 야구, 농구, 종합격투기, 배구, 양궁, 럭비, 피겨,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스포츠들이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각 종목별로 해서 다양한 리그 뿐만 아니라 뭐 컵 따위에도 중계를 해주고 축구에만 제가 봤는데 무려 22개의 항목이 존재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 라리가, 챔스, 유로파는 원래는 전 경기 중계였는데 이번 2021 시즌부터 주요 경기만 중계를 한다 하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토트넘 경기는 원래는 이 스포티비 나우에서 항상 무료로 보여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쿠팡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용권에 관해서 살짝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용권은 광고 유무랑 최대 화질 정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우선 그 월정액 이용권 베이직이랑 월정액 이용권 프리미엄이 있는데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8,690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 프리미엄은 16,390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저번에 챔스 결승 보려고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좋은 화질로 보고 싶다 보니까 16,390원으로 결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플랫폼의 문제점도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플랫폼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에 이제 후설할 이 독점 유료 중계에 관해서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2020년 9월 11일 EPL 개막전 이후로 이 스포티비 나우 서버가 마비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 그 전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서버가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스포티비 나우에서 이 유료 회원 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되게 느슨한 대처를 보였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서버가 터진 이후에 이 스포티비 유튜브로 현지에서 중계를 포함해서 모든 경기 생중계로 내보내게 됐었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예를 들어서 리버풀의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가 있는 거는 이거 원래 유료 중계였대요. 근데 이 유료 중계를 한 고객들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이걸 유튜브로 내보내버리는 거다 보니까 품질을 위해서 물론 사람들은 더 좋은 품질로 이걸 접할 수 있었겠지만 유료로 결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기당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스포티비의 문제점 하면은 정말 여기 5분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얘기해도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OTT 플랫폼들은 동시 조금 고급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동시 접속자 2명이나 4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포티비는 이제 프리미엄인가요? 제일 비싼 요금제를 해도 네. 동시 접속하는 기기가 한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명이서 이렇게 n분의 1을 해서 이용하거나 이런 점이 할 수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티빙이랑 시작이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아무래도 이 자체 회사가 그 TV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제가 대변인처럼 말하고 있죠? 방금 들으면서 느낀 건데 티빙과 약간 정반대의 행보로 간 것 네. 같아서 정말 둘이 합칠 수 없겠지만 합쳐서 약간 수요를 잘 맞추는 티빙과 이제 컨텐츠가 괜찮은 스포티비 그렇게 결합을 한다면 굉장히 한국 중계 시장도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죠. 승우 씨 이 발언이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데 최적화된 브랜드가 CJ 소속의 TVN인데 스포티비의 경우에는 사실 하이라이트나 중계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 하이라이트를 유튜브에 올릴 때 3분짜리로 만들더라고요. 이야. 그 90분짜리 축구 경기를 14분, 20분을 찍으면서 3시간짜리 야구 경기를 3분 카레로 만들어버리는 이 흔히 말하는 개포 TV라고 하죠. 제가 미리 일할 수도 있지만 깔 때는 까야 되기 때문에 소신 발언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아쉽기 때문에 스포티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 개선이 필요한 개포 TV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멍멍 그 개가 아닙니다. 네네네. 시원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다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각자 OTT 플랫폼이 지금 이렇게 스포츠를 독점으로 중계권을 따와서 유료 중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패널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가 앞서 문제점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 이어나가 보자면
이런 아까 스포티비에서 보여줬던 무사 안일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시장 하나를 독점하고 있는 만큼 최선의 퀄리티를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실망만 안겨주는 이런 스포티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한 유튜브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포티비 같은 경우에는 늦은 업로드랑 짧은 하이라이트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낮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이제 되려 그런 행태로 기대를 낮춰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티빙의 이러한 정직한 행보에 환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면서 저희 만약에 스포티비 관계자가 저희 걸 보신다면 조금 더 이렇게 편집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OTT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유료화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다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로 보는데 옛날에 저희가 이제 MBC 스포츠 이제 SBS 스포츠 이런 데서 봤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보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유료인데 이제 돈을 내지 않고 그런 이제 그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이제 좋은 퀄리티랑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좀 내놔야 되지 않나 이제 OTT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역시도 앞서 말한 두 분이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도 일단 유료 중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했듯이 솔직히 저희가 이제 스포츠를 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스포티비다 보니까 스포티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스포티비가 확실히 문제점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점들을 만약에 고칠 수 있다면 더 좋은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진짜로 좀 더 개선이 돼서 우리가 여태껏 말했던 것들을 좀 더 개선해서 내놓는다면 이 가격, 솔직히 저는 그 가격 자체도 그렇게 이게 너무 불합리적으로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기대하는 네네네. 행보만 보여준다면 참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쵸, 아무래도 그쵸.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중계 시장은 유료가 마땅하다고 보고요. 해외 경우만 찾아봐도 이미 다 유료로 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중계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아직 그게 조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 무료로 봤던 그런 중계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사회적 인식도 변화를 시키려면은 방금 희정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서 자기가 유료로 컨텐츠를 보는 거에 있어서 납득을 할 만큼 그런 컨텐츠 제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데에서 여러모로 서비스적인 거나 고객의 수요를 맞추거나 하는 컨텐츠적인 거나 그런 거에서 단점이 보완만 된다면 앞으로 그 현재 해외 이상으로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들 오늘 득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저도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찬성하는 편입니다. 저도. 독점은 저희가 쉽게 막을 수 있지 않지 않나. 쿠팡도 이제 다른 그 기업이 내거는 돈보다 거의 몇억 정도를 더 얹어서 이게 독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독점을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고 그 독점에 대한 의견들을 표출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여론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더 정당한 스포츠 콘텐츠의 양산의 발판을 마련될 수 있다 생각하고 돈이 전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쿠팡 얘기도 들어보면. 완전 독점의 형태는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애초에 기업이 점점 스포츠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좋은 퀄리티의 이제 기업들이 들고 나오면서 선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승원 씨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더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여기서 더 퀄리티의 상품을 뽑아낸다면 그 기업이 오히려 도태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내는 그런 기업들만이 계속 남게 되는 말 그대로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그리고 가장 저희가 많이 했던 얘기가 스포티비의 이제 중계 퀄리티와 하이라이트 퀄리티였던 것 같은데 스포티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 중계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 제 진역 피셜이지만 그 스포티비가 워낙 많은 종목들을 중계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캐스터분들이나 해설위원 분들의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거의 중계 로테이션이 돈다고 합니다. 맞아요. 체력이 아주 또한- 대박이 엄청 고갈된대요. 그리고 업무 양도 많고 또한 이 급여도 업무량에 그렇죠. 비해서 다른 스포츠 방송사들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스포티비 출신의 캐스터분의 말을 인용한 거였고요. 아, 네. 그래서 스포티비가 이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직원 대우가 좀 더 나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혁 씨가 이제 커서 네, 그런데 합류해서 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해서 네. 너무 뜬금이 없었는데 지금 네. 집중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농담입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녹음 시간이 몇 분 정도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략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그러세요? 어떤 거? 그러면은 네, MC의 권한으로 이제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앞으로 중계권 시장에 대한 예측 부분이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스포츠 시장의 희소성을 찾아야 한다는 텍사스 A&M 대학교의 이현우 교수님의 글을 읽어봤어요. 이 글에 따르면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 가능성을 독점하는 것이 플랫폼들의 권리 행사에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스포츠의 관람적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직접 뛰는 선수들도 중요하고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 중요하지만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또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이 플랫폼 운영하는 사람들이 중계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궁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야겠지만 스포츠에 진심인 사람으로서 이 같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면 좋을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플랫폼의 행태는 앞선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행했던 이 4대강 사업했던 때랑 상당히 비슷한 행보라고 좀 보여요. 원래 잘 흐르던 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댐을 세워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녹조가 생기고 다시 돌이키려면 엄청나게 수세월이 걸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 스포티비가 몸담고 있는 에이클라라는 모회사에서는 스포츠를 사랑하고 즐기는 고객들이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및 스포츠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 나가는 스포츠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라는 이 스포츠를 위한 좀 더 좋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스포티비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양산하고 있는 스포츠라는 시장에서 이 스포츠라는 시장을 더 썩히고 있는 게 아닌지 사람들로부터 조금 정을 떼게 만드는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네, 그런 다른 티빙과 네, 이런 쿠팡 플레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다행히 등장하고 있어서 경쟁자들이 생겨서 뭔가 좀 스포티비도 이제 좀 분발해야지 이제 고객들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제 앞으로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더 나은 상품들이 출시돼서 네,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죠,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거에서 방금 희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적인 점도 이제 경쟁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할 거니까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스포티비,
다 완성될 때까지 저는 존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저도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프로야구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야구 같은 경우 현재 2023년까지는 온라인이나 이제 뭐 TV를 통해서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2023년 이후에는 또 OTT 플랫폼이 어떻게 성장할지도 모르고, 또한 중계권 계약이 방송사가 좌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만약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도 돈을 내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미래가 올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면 조금 슬플 것 같네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은 게 그런 각종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단과 보고 싶은 구단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구매하는 그런 느낌도 좀 예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아까 말한 유료 컨텐츠 제공도 결국에 전체적으로 유료가 돼야지 유료 컨텐츠가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모두 끝인데요. 앞으로 중계권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중계 퀄리티는 높아지고 OTT 플랫폼 간 가격 경쟁으로 인해 전반적인 OTT 서비스 요금은 인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스왈로스 49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MC가 보다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